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세상의 세상입니다. 오늘의 책은 안데르센 동화 전집입니다. 다들 동화 좋아하시죠? 네, 저도 동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도 물론 좋아했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될수록 동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지성 출판사 안데르센 동화 전집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책 중에서 특히 소장하고 싶은 그 무력을 막 자극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안데르센 동화 전집이 그런 소장각인데요. 보시면 헤르만 헤세가 사랑한 원작 동화 168편, 국내 최초 완역본.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이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런데도 굳이 이 책을 왜 완역본이라서 168편이나 들어있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죠. 그러다가 안데르센 동화 전집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마침 제 제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에 있던 이 책을 딱 꼬집어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네. 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는 이제 겨우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저한테 누가 광고를 주겠습니까? 네. 심지어 책도 내 돈 내 살입니다. 아무튼 드디어 네, 와 안데르센 동화 전집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설레죠? 네. 저만 혼자 설레는 것 같은데요. 아, 안데르센 동화 전집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잘 알려진 작품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데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벌거벗은 임금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풍자하는 내용인데요. 계속 끝까지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아니 임금님과 그 부역자가 전 국민에게 아니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탄핵 아니 외면을 당하고 체포 아니 망신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뭐 워낙에 유명하고 명작인데 어렸을 때도 당연히 재밌게 읽었겠지만 왜 요즘 바로 지금 읽으니까 더 재미있고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을 작품은 돼지치기 왕자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읽게 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욕심만 많은 그런 공주가 결국은 자기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작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두 작품 들으시고 힐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옛날에 새 옷을 좋아하여 옷시장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연극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자기의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숲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임금님을 찾으면 대신들은 회의 중이십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임금님 궁전이 있는 곳은 이웃 나라에서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차고 큰 도시였다. 어느 날 그곳에 사기꾼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대신 중 누가 쓸모 있고 누가 쓸모 없는지 알 수 있겠군. 똑똑한 대신을 직접 고를 수 있겠어. 그래, 즉시 그 옷감을 만들게 해야지. 임금님은 2 사람을 궁궐로 불렀다. 그리고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많은 돈을 주었다. 2 사기꾼은 배틀을 설치하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좋은 비단실과 금실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 실로 천을 짜지 않고 배낭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빈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는 척하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바보나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어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신비한 옷감에 대해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충성스런 장관을 보내서 알아봐야겠군. 그 장관이라면 장관직에 맞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옷감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늙은 장관을 보냈다. 마음씨 좋은 늙은 장관은 2 사기꾼이 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배틀이 비어있지 않은가. 장관은 2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았다.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장관은 눈앞이 아찔했다. 2 사기꾼은 장관에게 색깔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를 가까이 와서 보라고 권했다. 가엾은 늙은 장관은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보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장관이 되기엔 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큰일이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늙은 장관은 이렇게 생각했다. 자, 옷감이 어떻습니까? 사기꾼 중 한 명이 물었다.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지군요. 무늬나 색깔을 좀 봐요. 참으로 진품이군요. 옷감이 썩 마음에 들더라고 임금님께 말씀드리지요. 늙은 장관은 안경을 눈에 바짝 갖다 밀며 대답했다. 그거 참 기쁘군요. 2 사기꾼이 말했다. 그리고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늙은 장관은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직접 본 것처럼 똑같이 설명했다. 2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하다며 돈과 비단과 금실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배틀에는 여전히 실 한 올 걸려 있지 않았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더 짜여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정직한 다른 대신을 보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늙은 장관이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신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틀이 비어 있었으니 당연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중 한 사람이 대신에게 물었다. 두 사기꾼은 그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대신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참 우스운 일이로군.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선 안 되지. 대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며 칭찬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고 온 대신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임금님은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옷감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대신들 중에는 먼저 그 사기꾼들을 찾아갔던 늙은 장관과 대신도 끼어 있었다. 임금님이 배를 짜는 방에 들어섰을 때 사기꾼들은 실 한 올 없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늙은 장관이 물었다.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말입니다. 대신이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관과 대신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다.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이거 참 큰일 났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내가 황제가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거참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마음에 꼭 들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다.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대신들은 임금님처럼 옷감이 보이는 척했다. 참으로 근사하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임금님에게 다음 행진 때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다.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기막히게 좋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궁정직조사란 칭호도 주었다. 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 사기꾼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16개의 촛불을 켜놓고 배틀에 앉아 밤새도록 일했다. 임금님의 새 옷을 완성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척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른 후 실도 없는 바늘로 기웠다. 마침내 사기꾼들이 말했다. 자, 임금님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 두 사기꾼은 뭘 들어올리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이건 바지이고, 이건 웃옷이고, 이건 옷자락입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입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지요. 그게 바로 이 옷의 장점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폐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저기 큰 거울 앞에 서십시오.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대로 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임금님에게 입혀주는 척했다. 그리고는 가장 충직한 두 대신이 잡고 갈 옷자락을 임금님의 허리에 단단히 메어주는 척했다. 임금님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며 보이지도 않는 옷을 칭찬했다. 훌륭하십니다, 폐하. 기막히게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이며 무늬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새 옷이 참으로 멋집니다. 대신들이 임금님을 보며 감탄했다. 폐하의 차양을 바치고 갈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식 담당 장관이 말했다. 그래, 이제 다 입었다. 내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았다. 옷자락을 붙들고 갈 두 시종은 옷자락을 잡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아서 붙들고 가는 척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임금님의 행진을 보려고 길가에 나온 사람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어머나, 저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저 옷자락은 어떻고? 임금님한테 참 잘 어울리는 옷이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금님이 입었던 옷 중에서 이처럼 찬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 한 꼬마가 외쳤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걸? 이 순진한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꼬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꼬마의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댔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차를 그만둘 수는 없어.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더 당당하게 걸었다. 두 시종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기다란 옷자락을 높이 쳐들고 의젓하게 임금님 뒤를 따라갔다. 돼지치기 왕자. 아주 작은 왕국에 가난한 왕자가 살고 있었다. 왕자의 왕국은 작긴 했지만 결혼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왕자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황제의 딸에게 청혼했다. 왕자가 감히 황제의 딸에게 나를 사랑하오? 하고 물어본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왕자는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유명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 말을 다른 공주들에게 했다면 공주들은 모두 그의 청혼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딸은 그렇지 않았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기로 하자. 왕자 아버지의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5년에 한 번씩 한 송이씩만 꽃을 피우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였다. 또 장미꽃 향기는 어찌나 달콤한지 향기를 맡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 왕자에게는 온갖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나이팅게일도 있었다. 왕자는 장미꽃과 나이팅게일을 은으로 만든 2개의 상자에 넣어서 공주에게 보냈다. 황제는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방으로 선물을 가져다 주라고 명했다. 공주는 소꿉놀이를 좋아하여 늘 시녀들과 함께 그 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작고 예쁜 은상자를 보자 공주가 좋아서 손뼉을 치며 펄쩍펄쩍 뛰었다. 여기에 예쁜 새끼 고양이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공주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속에는 장미꽃이 들어있었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요. 시녀들이 눈부신 장미꽃을 보며 감탄했다. 예쁜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절묘하도다. 황제도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공주는 장미를 만져보더니 실망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아빠, 이건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녀들이 다 같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 정말 매스꺼워. 진짜 장미네. 자, 화내지 말고 다른 상자를 열어보자꾸나. 황제가 공주를 타일렀다. 이번에는 은상자에서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나왔다. 나이팅게일은 어찌나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고예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시녀들이 한결같이 프랑스 말로 탄성을 질렀다. 저 새를 보니까 돌아가신 황후의 자동 연주악기가 생각나는군요. 음색이나 리듬이 그 소리와 똑같아요. 한 늙은 신하가 말했다. 그대 말대로군. 황제가 이렇게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이 새도 진짜인지 알고 싶어. 공주가 말했다. 그 새는 진짜랍니다. 선물을 가져온 수행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렇다면 새를 날려보내겠어.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심부름꾼을 보내 왕자가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왕자는 쉽게 실망하지 않았다. 왕자는 까만 구두약을 얼굴에 칠하고 머리에 모자를 쓴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황제의 왕궁을 찾아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황제님? 이 궁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황제가 문을 열어주자 초라한 젊은이로 변장한 왕자가 말했다. 그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황제는 이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 보자. 마침 돼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잘 됐구나. 우리 궁전에는 돼지가 많거든. 그래서 왕자는 황제의 돼지를 돌보는 돼지치기가 되었다. 돼지우리 옆에는 작고 더러운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왕자가 지낼 곳이었다. 왕자는 온종일 돼지를 돌보고 나머지 시간에 아주 작고 예쁜 단지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단지가 완성되었다. 왕자는 단지 둘레에 작은 방울들을 매달았다. 음식을 끓일 때면 방울들이 아주 은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단지가 끓을 때 나는 증기 속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어느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장미꽃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는 시녀들과 산책을 나온 공주가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 공주는 걸음을 멈추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은 공주가 잘 아는 노래였다. 공주는 그 곡을 손가락 하나로도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알았다. 내가 아는 노래야. 저 돼지치기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돼지치기에게 가서 저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아라. 공주가 흥분하여 말했다. 명령을 받은 시녀는 발에 돼지 오물이 묻지 않도록 먼저 나막신을 신었다. 그 단지를 얼마면 팔겠니? 시녀가 돼지치기에게 물었다. 공주님이 입을 10번 맞춰주면 그냥 주겠소. 돼지치기가 말했다. 뭐라고? 시녀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 이하는 안 돼요.
돼지치기는 단호했다. 그 돼지치기가 뭘 원하더냐? 공주가 돼지우리에 갔다 온 시녀에게 물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시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한테만 살짝 말해다오. 시녀는 공주의 귀에 대고 돼지치기가 요구한 것을 속삭였다. 참으로 짓궂구나. 공주는 버럭 화를 내며 산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몇 발자국 안 가서 다시 작은 방울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가 연주하는 노래는 아까보다 더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듣거라, 돼지치기에게 가서 시녀의 입맞춤을 대신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아라. 공주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시녀에게 말했다. 실소, 공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주의 말을 전해 들은 돼지치기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래서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맞추기로 했다. 아, 참 난처하구나.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가리고 있으렴. 시녀들은 공주 주위에 빙 둘러서서 치맛자락을 들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렸다. 그렇게 해서 돼지치기는 공주에게 입맞춤을 받았고 공주는 단지를 얻었다. 단지의 요술을 알게 된 공주는 매우 즐거워했다.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단지를 끓게 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훤히 다 알았다. 백작의 집이건 소치기 집이건 그들의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오르는지 다 알 수 있었다. 시녀들은 너무 신기해서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했다. 누가 달콤한 수프를 먹는지, 누가 팬케이크를 먹는지, 그리고 누가 오트밀죽과 갈비를 먹는지 다 알 수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대단하군요. 왕궁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관리인도 한마디 했다. 모두 입 다물어. 내가 공주라는 걸 잊지 마. 황제의 딸이 말했다. 맹세코 한마디도 않겠어요. 시녀들과 관리인이 말했다. 왕자인 돼지치기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또 딸랑이를 하나 만들었다. 그 딸랑이는 아주 신기해서 흔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왈츠, 폴카 등 온갖 춤곡들이 흘러나왔다. 돼지우리 앞을 지나던 공주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정말 훌륭하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얘들아, 가서 저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입을 맞추지 않을 테다. 공주님, 이번에는 입을 100번이나 맞춰줘야 그 악기를 주겠답니다. 돼지치기에게 다녀온 시녀가 말했다. 미치광이군. 공주는 화를 내며 그냥 가려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 예술은 장려하는 법이지. 난 황제의 딸이야. 그에게 가서 말해라. 입맞춤 10번만 받고 나머지는 시녀들에게 받으라고. 하지만 우린 돼지치기한테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걸요. 시녀들이 일제히 투덜거렸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잠잘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지? 공주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서 시녀 한 명이 돼지치기에게 가서 공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돼지치기는 공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주위에 빙 둘러서거라. 공주가 시녀들에게 명했다. 시녀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공주는 왕자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침 발코니에 나와 있던 황제가 그 모습을 보았다. 저기 돼지우리의 웬 소란인고? 황제가 눈을 비비고 안경을 썼다. 시녀들이 몰려있군. 대체 저기서 무엇들 하는 거지? 가봐야겠어. 황제는 덧신 뒤축을 끌어올렸다. 그 덧신은 뒤축이 찢어지긴 했지만 황제가 가지고 있는 덧신 중에서 제일 편하다. 황제는 황급히 돼지우리로 뛰어갔다. 돼지우리 가까이 간 황제는 시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시녀들은 돼지치기가 한 번이라도 입맞춤을 더 받거나 덜 받을까봐 입맞추는 수를 세는데 정신이 팔려 발끝으로 서 있는 황제를 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가까이 다가간 황제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때 돼지치기는 86번째의 입맞춤을 받을 참이었다. 그것을 본 황제는 깜짝 놀라서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시녀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거라! 황제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공주와 돼지치기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공주는 엉엉 울었으며 돼지치기는 투덜댔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가련한 내 신세. 그때 왕자와 결혼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너무 슬퍼. 공주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돼지치기는 나무 뒤로 가서 구두약을 바른 얼굴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화려한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공주 앞에 나타났다. 왕자의 모습이 어찌나 늠름한지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난 당신을 비웃어 주려고 왔소. 당신은 착한 왕자를 거절하고 아름다운 장미나 나이팅게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소. 그러면서 한낱 장난감을 가지려고 돼지치기에게 입을 맞추었소. 그럼 잘 있으시오. 이렇게 말한 왕자는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 성문을 닫아버렸다. 공주는 성문 밖에 서서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이다.